안녕하세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간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를 한 자락 들으며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옛날 외딴 한 마을에 홍선비라는 이름의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선비는 이웃 마을에서 볼일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련하게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인적은 물론 짐승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발을 떼려는 순간 그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홍선비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숲을 뒤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수에게 물려 죽은 어미와 그 곁에서 피범벅이 된 어미를 혀로 핥으며 떨고 있는 작은 새끼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어미의 몸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였습니다. 마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맹수와 맞섰던 듯했습니다. 그런 어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새끼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홍선비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녀석, 어미를 잃고 정말 안 됐구나. 이렇게 두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그는 어미의 시신과 작은 새끼를 품에 안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 햇살이 잘 드는 평평한 곳을 찾아 어미를 조심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당문이 빗장 소리와 함께 열리자 아들의 친구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와, 털이 눈처럼 하얗네요. 홍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숲을 속에서 외롭게 울고 있던 놈을 데리고 왔단다. 친구야, 네가 잘 돌볼 수 있겠니? 그럼요. 저는 형도 없고 아우도 없었는데 이제 이 녀석이 제 동생이 되면 되겠네요. 그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홍선비의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 새끼 백구네요. 친구야, 이름을 백이라고 하면 어떨까? 네가 좋아하는 백설기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오래 살라는 뜻으로 말이야. 홍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우리 집 식구다. 그렇게 백기는 진구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진구는 백기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며 밤마다 품에 안고 잠을 자는 등 형제처럼 함께 지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고 장터 초입에서는 사람들의 냄새와 구운 전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구는 홍선비의 심부름을 마치고 백기와 함께 이리저리 구경했습니다. 닭장 앞에 이르니 주인은 새끼줄로 닭의 발목을 느슨하게 묶어 땅에 두고 옆 사람과 가격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마리의 닭이 고개를 길게 빼고 모이를 쫓다가 묶인 발목을 부리로 쪼아 풀려는 참이었습니다. 친구는 슬쩍 다가가 발목에 묶인 줄을 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좀 답답했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너라. 매듭을 풀자 닭 한 마리가 꼬꾸라지며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남은 두 마리도 놀라서 퍼덕이며 골목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본 주인이 눈을 부릅뜨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놈아, 달아나면 어쩌려고? 아이고, 저것들이 다 날아가면 어떻게 잡으려고? 주인이 허둥대며 닭 뒤를 쫓으려는 순간 백기가 벌떡 일어나 귀를 쫑긋 세우고 닭들이 달아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길을 가로막아 한 마리를 몰아세우고 옆으로 빠지려는 놈은 발로 툭툭 밀어 한 대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짧게 짖자 닭들이 놀라 제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닭 세 마리가 원래 묶여있던 자리에 모이자 주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놈 보게나 보통 놈이 아니구만. 사람보다 낫네.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놈은 장터 지키개로도 좋겠네. 닭이 알아서 기어들어오잖아. 진구는 못 들은 척하며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이야, 닭들이 네가 주인인 줄 아나 보다. 잘했어. 백기는 칭찬이 반가운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무렵
진구는 백기를 데리고 이웃마을에 다녀오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골짜기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쩌지, 아버님과 어머님이 기다리실 텐데. 진구는 초조한 눈으로 주위를 두번거렸습니다. 그때 길가에 허물어진 담과 기둥이 있는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이 집은 뭔가 으시시하네. 밖이 너무 어두워서 한치 앞도 안 보이네. 배가, 우리 그냥 날이 밝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그 순간 백기가 갑자기 바닥을 파더니 반짝이는 비녀가 나타났습니다. 진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비녀가 있는지 어찌 알았냐? 비녀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진구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구가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어젖히려는 찰나 백기가 번개처럼 앞으로 뛰어들며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래 배가? 무서운 거라도 있니? 그러나 백기는 대답 대신 진구의 바지자락을 물고 뒤로 힘껏 끌었습니다. 앞발로 땅을 박차며 멀리 떨어진 길로 가려 했습니다. 결국 진구는 폐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기의 이끌림에 따라 산길을 걸어 마을에 가까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구는 늦었다고 혼이 났고 백기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조용히 누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진구는 상위에 놓인 밥그릇을 만지작거리다 불쑥 말했습니다. 아참, 어머니, 백기가 산속 낡은 집 앞에서 땅을 파더니 이걸 주워왔어요. 친구가 품에서 꺼낸 것은 흙먼지가 희미하게 묻은 비녀 하나였습니다. 홍선비의 아내가 그것을 보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니, 이건 어머님이 쓰시던 비녀 아니요? 수년 전에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하신 그거 말이야. 그 말에 홍선비는 젓가락을 멈추고 비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손끝으로 용무늬를 더듬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늬가 똑같구만.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님 것임에 틀림없어. 그런데 이게 폐가 앞마장 흙 속에 있었다고? 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폐가 앞에서 백기를 돌린 일과 그곳에서 이런 비녀를 물고 왔다는 사실이 섬뜩하게 겹쳤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이 달려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억울하게 죽은 안악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범인이 오늘 새벽 동구박 폐가에서 붙잡혔습니다. 칼과 훔친 물건이 한 짐이더군요. 홍선비의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기 동구박 폐가 말하는 거요. 엊그제 우리 친구가 밤에 길을 잃고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악 하나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큰일 날 뻔네.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거기 숨어있던 그놈이 성질이 사납다더라. 애라도 봤으면 어찌 됐을 거야. 진구는 숨을 삼키며 백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기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홍선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집에 들어갔더라면 오늘 우리는 널 볼 수 없었을지 모른다. 친구는 백기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넌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자 우리 집 보물을 찾아준 기특한 녀석이야. 그날은 장마가 한풀 꺾인 뒤 공기가 한결 맑아진 늦은 여름이었습니다. 홍선비와 진구는 뒷산 약초밭을 향했습니다. 이슬이 마른 풀 사이로 벌레 소리가 구슬프게 울렸습니다. 홍선비와 진구는 뒷산 약초밭을 향했습니다. 친구야, 이 고개에는 좋은 도라지가 많다. 허리 굽혀 잘 살펴라. 야, 아버지! 부자는 허리를 굽히고 풀숲을 헤치며 약초를 캐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옆에서 따라다니던 백기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백기가 안 보여요. 홍선비와 진구는 사방을 둘러보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이놈아, 대답 좀 해라. 한참을 찾던 끝에 멀찍이서 바수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난 백기는 입에 낡은 헝겊 조각을 물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 백기는 그것을 홍선비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홍선비가 매듭을 풀자 안에는 묵직한 은전꾸러미와 함께 반질반질한 다른 호 하나가 들어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호에는 최문서라는 이름과 본관 거주지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아랫마을 최문서 영감의 호패가 아닌가? 홍선비의 눈썹이 꿈틀었습니다. 그 길로 홍선비와 진구는 은전자루와 호패를 들고 최오인댁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허하,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것이오? 이건 내가 석회전 장터에서 잃어버린 것이오. 그때 이 돈만 있었어도 소 한 마리는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고 나서 노인은 은전 절반을 내밀었습니다. 은혜를 그냥 받을 수는 없지. 나머지는 잘 쓸 것이니, 그 집 개가 물어다 준 것이니 사양 말고 받으세요. 그 은전으로 진구는 서당에 발을 디딜 수 있었고, 홍선비의 아내는 약재를 사서 오랜 기침병을 고쳤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 집 백이라는 놈이 산속까지 들어가 귀물을 물어왔다지? 사람보다 낫구먼. 보통 개가 아니야. 백기가 약초밭에서 헝겊조각을 물어온 일이 마을에 퍼진 지 열흘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물가와 장터마다 사람보다 나은 개라며 입에 침이 마르던 칭찬이 쉽기도 전에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낮, 홍선비는 아들 진구를 불렀습니다. 진구야, 윤대감에게 이 약재 꾸러미를 전해드려라. 급히 부탁받은 것이니 곧장 다녀오너라. 친구는 백기를 데리고 윤대감 집에 들렀습니다. 기와 마당에서 대감과 인사를 나누고 약재를 건넨 뒤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윤대감 집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붉은 비단 2필이 사라졌단 말이냐. 하인들이 장롱과 뒤줄을 뒤지고 앞마당이 발칵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윤대감이 굳은 얼굴로 홍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선비, 미안하지만 어제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자네 아들 진구뿐이었네. 그 붉은 비단은 멀리서 들려온 딸 홀레감이었는데 그 2필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네. 아니, 대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선비집 아들이 돈이 어디서 났겠어. 비단을 훔친 개지. 그러게 말이야. 그날 윤대감 집에 드나든 게 진구밖에 없다잖아. 그날 밤 마루 끝에 앉은 친구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홍선비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야, 네 속은 아버지가 안다. 허나 세상 인심이란 눈보다 혀를 더 믿는 법이다. 참어라.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비단을 본 적도 없어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도둑이 하는 짓이잖아요. 친구는 억울함에 주먹을 꼭 쥐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홍선비는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 그저 진구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옆에 엎드려 있던 백기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진구를 바라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나 마당문을 쓱 빠져나갔습니다. 새벽녘 사박사박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홍선비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백기가 헝클어진 털과 흙 묻은 발로 돌아왔습니다. 입에는 단단히 묶인 보자기 뭉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친구가 놀라 달려가 받아들였습니다. 묵직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곱게 감은 붉은 비단 한 필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단 끝에는 윤대감 문양이 새겨진 천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홍선비의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아니, 이건 친구를 누명씌운 그 비단 아니오? 한눈에 봐도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있는 표식이 있었어요. 홍선비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한 필이 더 있을 게다. 배가 어디서 이걸 주워왔느냐. 백기는 대답 대신 고개를 획 돌리고 골목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서 따라가 보자. 백기를 뒤쫓아간 부자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집에 다다랐습니다.
안에서는 낮고 묵직한 코 고는 소리가 느릿느릿 새어나왔습니다. 홍선비가 살짝 문을 밀자 떠돌이 품팔이꾼이 곡식자루를 베개 삼아 자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남은 붉은 비단 한 필과 작물로 보이는 여러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윤대감과 마을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였습니다. 윤대감은 품팔이꾼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놈이. 그러고 보니 그날 우리 집 추수를 도와주고 품삯을 받아간 그자가 아니더냐. 그는 비단 끝에 문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내 딸 홀레감이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집었구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긍하며 말했습니다. 저 집 개가 아니었으면 억울하게 관하로 끌려갈 뻔했네. 사람보다 낫다더니 오늘은 백기가 진구를 살렸구먼. 홍선비는 백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넌 말보다 발로 증명하는 놈이구나. 네가 우리 친구 목숨을 살렸다. 정말 고맙다, 배가. 백기는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고 조용히 진구 옆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윤대감에게서 붉은 비단 두 필이 돌아오고 진구의 누명이 풀리자 집안의 공기가 오랜만에 가벼워졌습니다. 홍선비도 웃음을 되찾아 저녁밥상 앞에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뭘 먹어도 맛이 나는구나. 그간 마음고생이 많았다. 계절은 어느새 늦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설이 내린 감나무마다 불그스름하게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무렵 백기는 아침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잠시 후면 꼭 입에 탐스러운 홍시 하나를 물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백기는 홍시를 물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담장머리에서 굴러 떨어진 걸 물어왔고 또 어느 날은 마을 감나무 밑에서 조심스럽게 집어왔습니다. 홍선비는 홍시를 받아들이며 허허 웃었습니다. 내가 감 좋아하는 걸 어찌 알고 날마다 물어다 주느냐.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던 아내도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당신이 하도 홍시를 좋아하셔서 어머님이 살아계실 적엔 매 가을이면 꼭 따다 주셨잖아요. 홍선비는 잠시 손에 쥔 홍시를 바라보다가 멀리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달콤한 감 냄새가 어릴 적을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깊은 밤 홍선비는 꿈속에서 또렷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만아, 홍시 잘 먹었느냐? 놀라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생전의 어머니가 화사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그가 다가서려는 순간 어머니의 모습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선비는 밥상을 마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오. 어젯밤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 홍시 잘 먹었느냐고 물으시더이다. 꼭 저 백기가 우리 어머님으로 환생한 듯하오. 아내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홍선비는 백기를 흘끗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녀석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웃을 일이 훨씬 많아졌어. 늘 우리 곁을 맴돌며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지켜주지 않소.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고마운 놈이지요. 마당 한켠에서 홍시를 물고 앉아있는 백기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그들의 말을 듣는 듯 했습니다. 몇 해가 흘러 백기는 이제 제법 체구가 커져 듬직해졌습니다. 친구도 IT를 벗고 의젓해졌으며 홍선비와 아내의 이마엔 어느새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해 겨울 홍선비는 오랜만에 편지를 받고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친구야, 귀한 책을 구하러 가야 한다. 너도 짐을 지고 백기는 앞장서라. 한양길에 오른 지 4일째 밤이었습니다. 늦은 산길에 칼바람이 뺨을 후려치고 발은 이미 얼어붙어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로 간판이 반쯤 떨어져 덜렁거리는 허름한 주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친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주막이 보입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하룻밤만 묵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홍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더 가긴 어렵구나. 저곳에서 몸을 녹이는 게 좋겠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모로 보이는 여인이 넓적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 이런 귀한 손님이 오늘은 재수가 좋습니다. 오가는 이가 드문 길이라 방이 널널하오. 그럼 편히 쉬다 가시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깨름칙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는 동안 백이는 문턱에 멈춰섰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주모의 발끝을 응시하다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배가 그만둬라. 홍선비가 나무라자 녀석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잡지 않고 문가에 앉아 주모가 드나들 때마다 눈을 번뜩였습니다. 잠시 뒤 주모가 커다란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가전, 술, 고깃국까지 시킨 적도 없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홍선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산중 주막에서 이런 상다리가 차려지다니 호사가 따로 없구나. 주모는 희죽 웃으며 상을 놓았습니다. 선비님, 산중이라 음식이 변변치 않더라도 성의껏 차렸습니다. 마음 놓고 다 드세요. 홍선비가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백기가 번개처럼 뛰어들어 앞발로 쾅 하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나굴고 국물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홍선비는 깜짝 놀라 호통쳤습니다. 이놈아, 상을 넘는 게 어디 있느냐? 진구도 황급히 주모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배가 너 어찌 버릇없이. 그러나 말을 잇기 전 진구의 코끝이 움찔거렸습니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매웠습니다. 산나물 향도 장국 향도 아니었습니다. 혀깃을 얼얼하게 하는 싸늘한 냄새였습니다. 친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국에 뭘 넣은 것입니까? 주모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뒷산에서 나는 약초 좀 넣었을 뿐이요. 원기 보충엔 으뜸이라오. 홍선비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국물 위에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이내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 냄새는 좋으나 독 중의 독을 음식에 넣다니 이 흉악한 짓을 도대체 왜? 백기는 그 말이 끝나자 주모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스르르 열리며 산에 둘이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으나 허리춤에는 칼과 몽둥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주모가 손가락으로 엎어진 상을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내가 정성껏 차린 걸 저 개가 다 망쳐놨네. 산 하나가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어이 손님들, 괜히 성가시게 굴지 말고 그냥 한술하고 잡수고 가서 그게 서로 좋을 거요. 홍선비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이놈들아, 무슨 수작이냐. 사내들은 방 안 출구를 막으며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순간 백기가 정광석화처럼 뛰어올라 창가 쪽 사내의 팔뚝을 물어뜯었습니다. 꺄!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놈이 몽둥이를 휘두르려 하자 홍선비가 엎어진 상을 들어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진구야, 어서 짐을 챙기고 문으로 나가거라. 진구는 진배를 둘러매고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백기의 거친 으르렁거림에 사내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홍선비는 성큼 일어나 뒷문을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홍선비와 진구 그리고 백기는 눈 덮인 산길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주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다시는 이 길로 오지 마시오. 그 목소리는 길게 늘어나 안개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친구가 뒤돌아봤을 때 주막은 이미 희미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평지에 이르러 멈춰선 홍선비가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위험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뼈조차 못 찾았을 게다. 친구는 백기의 목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배가 이걸 어찌 알았단 말이냐? 참으로 신통한 놈이구나. 너는 우리를 지키려고 태어난 게 틀림없다. 백기는 꼬리를 크게 흔들더니 멀리 어둠 속 산길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차가워 어쩐지 모든 걸 꿰뚫고 있는 듯했습니다.
한양에서 귀한 책을 받아둔 홍선비 일행은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이웃들이 우르르 몰려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무사히 다녀오셨구먼. 진구야, 고생 많았다. 뵙기도 기특하네. 홍선비와 진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백기는 꼬리를 힘껏 흔들며 아이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평안히 다녀오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홍선비는 책보를 내려놓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어. 이제 올 겨울은 이 책으로 진구 공부를 해야겠군. 그날 저녁 온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구는 책을 펼쳐 글을 읽었고 홍선비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고 백기는 마루 끝에 누워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달빛은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바람은 살며시 대청을 스쳤습니다. 험한 길 끝에 다다른 집안에는 이제 웃음과 평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